김정남 피살 관련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은 전옥현 교수님, 이 날짜가 보면요. 김정남이 2월 6일 날 말레이시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전후로 해서 관련된 북한 국적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남 정도의 암살을 예. 그 외국에서 할 정도 되면 치밀한 계획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 예. 그 계획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리허설 같은 것도 안 할 수가 없다. 리허설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미리 예. 그러니까 사전에 김정남의 모든 그 이 동정을 예. 다 이렇게 예의 주시하고 있었고 또 정확한 김정남의 그 마카오 출국 일자, 예. 상발 일자와 시간을 다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일정 기간을 두고 미리 와서 예. 또 현지에서의 그 암살 공작의 어떤 그 계획 상태, 예. 최종 집행 계획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외국인 여성들 2명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예. 암살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 4명 중에 가장 빨리 들어온 사람은 지난달 31일에 말레이시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정은이 곧 말레이시아로 들어온다는 거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선이 이미 다 노출됐다고 봐야 됩니다. 들어오기 전에 벌써 말레이시아 들어올 걸 알고 먼저 들어와서 조직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암살에 개입했던 여자 2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안 티옹해라는 베트남 여성의 말을 들어보면 3개월 전에 만났다고 했거든요. 3개월 진술에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3개월 전에 북한 쪽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뭐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여행이나 쇼핑이 다니는 게 아니고 예. 훈련을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하고 김정남의 동선이 어디에 가는가 따라서 말레이시아 올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 갈 수도 있고 싱가포르 갈 수도 있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석 달 전에 포섭을 해서 암살할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놨다가 예. 그 2월 디데이만 그냥 그렇죠. 노린 2월 초에 거군요. 김정남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이게 모두 다 집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동영상 CCTV를 보면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솜씨가 좋거든요. 한 2초면 끝나버려요. 이 호흡기에다 독극물 투입하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 여성이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 여성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제 공작조가 암살 공작조가 이 여성들을 완전히 숙달시킬 수 있을 정도로 비밀 아지트에서 예. 비밀 그런 그 암살 훈련을 충분히 시켰다. 불과 뭐 2초 사이에 지금 그 암살 그 헝겊을 예. 얼굴에 딱 덮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숙달된 암살 공작조로 예. 훈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정남이 이렇게 겉으로만 봐도 100kg이 훨씬 넘어 보이는데 2초 만에 끝났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옥현 교수님도 말씀했듯이 저게 훈련이 없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그 하나 팩트가 있는데 저 도안 티용이라는 여성은 자기가 암살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독극물 수건에 의해서 저 수건이나 장갑에 의해서 죽었다면 예. 그게 상당히 그 강력한 독극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알겠죠. 후비하면. 예. 그러면 이거 전혀 독극물이 아니고 그냥 널리게 리얼리티 TV를 띄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뭐인지 모를 때 자기가 냄새 맡아볼 수도 있는데 예. 호기심에서라도 냄새 맡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전혀 그게 그렇지 않고 가서 그 주는 수건에다 독극물 묻혀가지고 그냥 바로 2초 만에 실행을 했다는 것은 이 수건에 묻힌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 예. 사람이면 우리 같으면 호기심 나서라도 그 앞에서는 안 보지만 들어가면서 냄새 맡아볼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저 여성이 사실은 저 베트남 여성이 예. 저는 이번 그 암살의 그 열쇠를 쥐고 있다. 배후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4명 주동자를 4명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건이 있었나 당일날 출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와요, 지금 강 교수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예. 57세하고 55세가 있습니다. 예. 이 57세와 55세는 그래도 좀 북한에서는 중량급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테러 킬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 작전을 짜는 임무를 사람인가요? 작전을 짜던가 제가 말씀드리면 예. 57세, 55세 정도 되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보게 되면 보통 대령, 과장 이상급이다. 57세라는 사람은 부국장 정도도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김정남 암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량급 인물이 나왔다고 보고요. 고위직을 직접 그렇죠. 파견한 거니까.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 파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김현희 씨도 그렇고 그 직접 실행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때 김현희 부녀로 가장했던 사람은 그 엘리트 계층으로 가장했지만 이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입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김정은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입했을까? 예. 그 중에 2명은 또
30대입니다. 30대 그렇죠. 초반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투 요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킬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란 여기서 실패했을 때 이 예. 사람들을 제2란 이안으로 투입해서 반드시 죽여야 될 그 상대가 바로 김정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사진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50대로 추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30대로 굉장히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 크게 준비를 한 거예요. 지금 11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암살을 실행하는 지역이 예. 말레이시아라는 외국이거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이 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집행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를 이 공작 실행 장소가 예. 공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2명은 이게 전문 그 공작원들이 아니고 이 현지에서 그냥 채용된 고용된, 예. 이번 그 암살을 유일하게 이번 암살만을 목표로 해서 채용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 암살에 실패할 경우 바로 그 2차 말하자면 암살을 실행할 수 있는 인력을 예. 북한이 충분히 확보해놨다. 예. 그래서 이번 건은 이제 북한 당국에서 상당한 그 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예, 이번에 현지에 온 사람들도 그 공작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능력 예. 그리고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공작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명이 잡혔어요. 리정철이라는 사람이 잡혔는데 이 사람은 왜 잡힌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용의자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말레이시아 정부도 그렇고 우리 경찰도 그렇고 용의자 선상에 올려놓을 때는 증거 없이는 안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렇죠. 용의자로 뭐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의자로 올려놓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용의자로 올려놨다는 건 어떤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 지금 도망친 4명, 도주한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하는 이 4명이 강력한 용의자인데 이 용의자들과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한 것으로 그렇겠죠. 보는데요. 예. 그럼 이 사람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은 이미 2010년 8월에 장기 체류 목적으로 들어와 있고 가족과 자녀들까지 같이 그 장기 거주하면서 공작 임무를 맡을 어떤 임무를 맡고 들어와 있던 사람이 이번에 그 테러 암살조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줬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가식으로 안가를 운영하면서 보장해준 그러니까 뭐 호텔도 잡아주고 차량도 뭐 이용하게 차량도 해줘 도와주고. 실제 자기 집에도 뭐 있었던 걸로 이 사람 집에 머물렀던 걸로 나타나거든요. 예.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 사람 그 아파트가 북한의 이번 저 도주자들의 아지트였다는 말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봐서는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체포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개입한 정황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주한 사람들과 개입한 정황은. 접촉 증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암살에 가입한 정황은 없기 때문에 오래 붙잡아둘 수 있는 명분은 없다는 겁니다. 난 모른다 하면 그쳐요. 이런 걸 다 치밀하게 계산해서 노출됐을 예. 때 이런 걸 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북한 서행이 아니라는 걸 자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놔뒀다니까 뭐 희생양이라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뒷수습을 위해서 예. 희생양이면 이 사람이 뭐 죽든지 뭐 죽어도 좋다는 게 희생양인데 그게 아니고 너는 잡혀가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얼마든지 진술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걸 다 사전에 다 짜놓고 예. 남겨놓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가족까지 같이 나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 도주하거나 같이 13일 날 없어지게 되면 북한 서행으로 완전히 의심할 수 있죠. 아니 낙인 예. 찍히는 거죠. 이 사람은 북한 국적이었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급해준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예.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이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가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같이 도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건 북한 서행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강 교수님 특이한 점이 이 사람이 1억 5천만 원 정도 아파트가 굉장히 고급이고 10대 자녀들도 같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외국에 나갈 때 같이 안 보내잖아요, 북한. 외국에 나갈 때 노동자 신분을 가진 사람을 같이 안 보내는 것도 안 보내거냐 예. 일반 외교관이 아닌 이상은 가족까지 보내는 경우는 무역 일꾼 책임자 오랫동안 장기 거주할 때도 책임자에 한해서만 가족하고 아들 하나 자녀를 다 보내지 않죠. 예. 그런데 이건 노동자 신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 신분으로 나와서 저런 고급 주택 그 중산층에 살 수 있는 1억 5천만짜리면 고급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렇겠죠. 상당히 고급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노동자 봉급이 뭐 한 200~300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억 예. 5천만 원짜리는 상당히 고급 아파트인데 이런 고급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도 무슨 일반 노동자나 무슨 공작 외화벌이에 나온 사람이 아니고 예. 경찰총국이면 경찰총국 아니면 통일전선사업부의 대외정보 공작원의 일환으로 신분을 감추고 나와 있는 공작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없어. 예. 이 사람은 이제 평양에서 내 보낼 때부터 예. 특수 공작 요원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특수 공작 요원에 필요한 예. 모든 훈련을 다 맞춰가지고 노동자가 아니고 노동자라는 신분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현재 정착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정착해가지고 이 사람 인물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5년 전부터 암살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암살 그 5년 전부터 세운 그 공작을 유일하게 그러니까 김정남을 암살하는 게 이 사람의 모든 목표 중에 제일 큰 목표예요. 다른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 암살과 관련돼서 예. 현지에서 필요한 모든 일은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평양에서 5명이 내려왔다. 4명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디에 재울 것인지 그렇죠. 또 식당 같은 게 가고 싶을 때 어디에 식당을 갈 것인지 또 현장에서 준비해 있는 암살 계획을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치밀하게 말하면 현장에서의 그 마지막 실무의 총책임자 예. 전체적인 큰 암살 공작으로 보면 지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말레이시아 현장에서 보면 북한이 파견한 최고의 우두머리격이다. 그런 특수한 대우를 우두머리로서의 대우를 해주고 예. 이 공작과 관련돼서 말하자면 김정은에 대한 최대의 충성심 이게 아니면 이 공작이 보안이 누설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아무래도 이거 공작하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예. 내가 뭐 자유 대한민국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태용같이 그런 생각을 해버리면 완전히 미수에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는 아주 그 충성심이 강한 그런 공작원으로 완전히 기우기 위해서 예. 저런 엄청난 대우를 해준 것이다. 그래갖고 대학 다닐 때부터 저렇게 약학이나 화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공작으로 키운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남게 된 것은 저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이제 버리는 카드라고도 봐요. 예. 우리 강 교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게 북한과 연계 가능성을 차단하는 예. 그런 인물로도 남겨질 수가 있지만은 이런 엄청난 암살 공작을 하면서 이 암살 공작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만약에 즉각 해야 할 일이 있다. 예. 그럴 땐 누군가 한 명은 남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 이정철을 그 대상자로 삼아갖고 남기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은 끝까지 예. 지금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이 북한에서 뭐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 받은 내용대로 또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 예, 이 친구가 교육을 시킨 대로 지금 위장 진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정아 씨라고 위장간첩으로 뭐 5년 만기 출소했는데 그분도 이정철을 좀 총알바지 아니냐로 좀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요. 김정남 수행원중에 이중첩자가 있었을 것이다.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수행원이 한 명도 없어요. 혼자 왔다 혼자 가기 CCTV 때문에. 보면 혼자 다니죠. 네, 혼자 네. 다니고 지금까지 김정남의 동행을 보면요. 저 혼자 다녔지 뭐 여러 명 같이 다닌 적이 없습니다. 예. 2001년도 체포될 당시에 그 일본에 들어가다가 이제 체포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조 요건 때문에. 예. 그때 이제 여자 2명, 하나는 부인이고 하나는 보조성원이라고 한 소용란이라고 하는데 그때 외에는 혼자 계속 다닌 것이 맞아요. 뭐 프랑스 갔을 때 하나 여자 있던 건 이남옥이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 이중간첩이 누구냐? 이 동선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누군가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김정남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이중간첩 옆에서 안 알려줘도 북한이 감시하고 있으면 북한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거지가 마카오였기 때문에 마카오나 중국에는 북한 요원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김정남의 동선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북한 요건을 서재했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옆에 김정남 근처에 수행원 중이든 아니든 예. 김정남이 가까이 친한 사람이든 그중에 저런 이중첩자가 있다. 그러니까 뭐 공작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좋은 정보가 나오려면 그 공작 대상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나 있을 거 아니냐.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게 일종의 휴민트 정보 활동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말고서도 예를 들어 김정남도 핸드폰도 가지고 다니고 자기 숙소에 전화기도 있고 또 통신. 통신 감청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김정남 암살을 저렇게 몇 년도부터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시행이 된 그 암살 공작을 했는데 지금 김정남이가 자주 가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지금 동남아 국가에서는 2개 나라를 제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마카오는 중국력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 하면은 싱가포르에다가도 저는 공작조를 심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2개를 비교해 가지고 어디가 빨리 어디가 더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암살을 실행할 수 있느냐. 요걸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마카오로 가는 그런 저가 항공사를 예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당연히 외국 나가니까 항공사 가죠. 그러면은 치밀한 방법으로 항공사 요원을 말하자면 포섭할 그럴 수도 수 있다. 있죠. 김철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김철 나가 있으니까 그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예. 김정남의 동선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꼭 수행원 중에만 이중첩자가 있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서영란인가요? 김정남의 뭐 셋째 부인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원래 북한 당국 소속이었다가 이렇게 된 걸로 또 전해졌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정확히 알려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때 나타나고 지금까지 뭐 셋째 부인 솔망무성하지 예. 없는데 문제는 그때 저 여자가 동행했을 때는 김정일이가 절대 권력자가 서슬이 포랄 때예요. 그리고 후계자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김정남이가 2001년이니까. 왕성하게 활동할 때입니다. 그때는. 예. 뭐 가짜 여권 가지고 일본까지 가는 정도면 이거 가리는 거 없이 다닐 때였는데 예. 그때 나타난 여자가 바로 저 서영나라는 여자였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임무가 분명히 있었겠네요. 그때는 경호도 제가 그렇고. 봐서는 예. 어떤 무슨 김정일 지시가 없이 제2인, 제3자 2인자가 야, 너 김정남이 가서 감시하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때는 후계자가 누군지 지정이 안 됐다 했는데 김정남이가 후계자 될지 김정일이가 물론 김정남이는 95년대 해외로 추방됐다고 하지만 해외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후계자라는 말이 아예 안 나올 때니까. 김정은이는 아예 오릴 때입니다. 그때는 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김정남이의 파워도 있고 또 외화벌이에도 많이 관계하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아마 저 서영란이는 북한에서 붙여준 말하자면 어느 기관에서 붙여준 감시하라고 붙여줬다는 것보다 김정남이를 돌봐주고 아이도 해주고 집사격으로 돈도 날라다주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자 말마처럼 이중첩자는 아니더라도 그 김정남이와 오래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집사가 부인이 되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사실 그 자기 부인 몰래 가정부하고 이런 관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좀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젊은 여자네요. 또 김정남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서영란이를 가만 놔둘 리는 제가 봐선 김정남 성격상 놔둘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혜경이가 지금 주민등록상 이혼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저 소영란이 때문에 이혼하고 소영란이가 셋째 부인이 아니었을까? 마카오에도 소영란이하고 같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이성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또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임무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북한 당국하고 또 연결이 됐을 가능성도 또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 강 교수가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 서영나가 이제 김정남이하고 마카오에서 거주한 데가 벌써 10년, 15년, 16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반이니까. 김정일이는 2011년도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김정일이도 셌고 센 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성택이도 실권을 가지고 북한을 말하자면 김정일이한테 신임을 받고 통치할 때고 그리고 장성택이가 김정남의 최고의 후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북한에서 공작기관에서 김정남이 뭐 하나 봐라. 그리고 또 김정남이가 굉장히 센스가 이 경계심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자를 갖다가 대담하게 그 간첩으로 이렇게 붙여줬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정아 씨가 과거 좀 MBN에 나와서 좀 인터뷰 방송 출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고요. 좀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민학교 다닐 때 중앙당에서 높은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체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없냐 이렇게 시작해서 쭉 이렇게 체크를 해왔죠. 중학교까지. 그다음에 저는 발탁된 과정은 어떤 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학력, 공부도 잘해야 되고 IQ도. 저는 16살에 올라가서 6개월 동안 금성정치대학에 공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 어느 날 짐을 싸라고 해서 그다음에 간 곳이 특수부대였죠. 훈련하고 와서 그 잠자리에서 막 소변 볼 정도로. 그때는 진짜 내가 이러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무섭기도 했었어요. 국가정보원도 장악하고 국군 군부대도 장악하고 항장엽 씨도 암살하고 그리고 북한을 또 그 정보를 수집하는 요원도 살해 지령도 받고 무효길도 있어야 되고 또 외화벌이도 해야 되고 대북 송금을 세탁하는 거, 돈 세탁 알죠? 그런 식으로 거의 10억을 보냈죠. 남한에서요? 외역 회사를 설립을 해서 북한 쪽에서
네, 이렇게 서류를 다 만들어줘가지고 군부대로 장악을 해라고 해가지고 결혼정보업체에다 VRP로 등록을 했죠. 그래서 군인만. 군인도 높은 사람만. 그래서 그 소개받은 분이 서령분이었어요. 군부대를 52곳을 다녔죠. 그러다가 구속된 거예요. 그러다가 강 교수님, 뭐 원정아 씨 얘기는 난파공작원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이 굉장히 고되다. 그리고 내려와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 원정화 씨 말대로는 복잡한 간첩입니다. 저기는 복잡한 간첩. 어느 한 가지 일 하는 뭐 김현이나 뭐 김동식 군 뭐 돈도 보내고. 원래 엘리트 계층들의 간첩들이 많이 왔는데 저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간첩은 전 잘 보지 못했어요. 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일을 한 간첩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 이거 하라, 뭐 황장묘, 뭐 군부대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고급 간첩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물론 뭐 고급 간첩일 수도 있지만 고급 간첩 같지는 않고, 아마 탈북자들 중에 고급 간첩 아니고 또 이렇게 너 가서 뭐 정보 알아오라 하면 자기가 진짜 간첩인 줄 알고 들어와가지고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했다가 정보원에서 이제 우리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보면 너 무슨 임 받았냐? 국가안전보위부 뭐 도보위부장이 와가지고 뭐 너 들어가서 탈북자 명단 우리한테 보내라. 나 그래서 그 임무 받고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큰 간첩인 줄 착각했다는 여성도 체포된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원정아 씨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훈련이야 고되게 하죠. 저런 훈련. 김현희 씨 이야기가 정확합니다. 그거는 엘리트 계층, 외국어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다가 일본어로 전학시켰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한 1년 시켜놓고 외국어 대학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차출해 가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저와 같은 외국어 학원을 졸업하고 외국어 대학 1학년 시절에 저희 동창생 중에서 중국과를 졸업하고 일본어과를 졸업한, 영어보다도 중국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공장으로 차출된 사람들이 많아요. 가서 다시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죠. 아까 리종철도 비슷한 케이스네요. 김일성 그렇죠. 대왕 그러니까 가고 김일성 조합 나오면서 호다까지 그런 사람 했으니까요. 차출해 가지고 저 사람들도 뭐 살인, 격술 다 훈련을 주지만 엘리트 계층의 교육, 정보, 대외 정보 수집, 포섭 이런 공작 임무를 대체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임무를 주는데 뭐 12살부터 이렇게 뭐 하진 않고요. 대체적으로 대학에서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군대 나가는 학생들, 북한도 이제 군대 나갈 때 심사하고 군사동원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뽑아갑니다. 거기서 뽑아가서 특수부대 훈련 주는 사람도 있고 뭐 다시 교육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런 식의 이제 교육을 받는데 이종철이도 아마 그 중에 하나였겠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졸업한 다음에는 차출돼 가지고 이런 데 투입될 수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 황장엽 씨에 대해서 감시만 3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정아 씨 말에 따르면은 그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한다는 거. 그렇죠. 이제 암살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물론 뭐 이 훈련의 강도가 달라지겠지만은 그 이렇게 이제 황장엽이나 김정남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그 최고의 그렇죠. 말하자면 암살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밀한 그런 공작 계획을 세웠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다가 걸리느니 완벽한 상태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저런 친구들도 북한하고 계속 교신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 됐는데 내가 할까요 말까요 또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3년 갔는데 지금 우리 저 얘기한 대로 저렇게 임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황장엽 같은 경우 3년이나 했다고 하는데 3년 만약에 암살을 시도를 했으면 제대로 시도를 했으면은 국정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박상학 같은 경우에도 그 사전에 그런 치밀한 암살 계획을 국정원에서 가득 입수하는 바람에 박상학 이제 탈북자를 말하자면 그 모면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을 치밀하게 감시를 했다면 국정원 레이더망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 원장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 공작 대상이 군부내, 즉 군사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임무였고, 이제 황장엽 같은 경우에는 원정화라는 사람이 이행하기에는 좀 너무나 버거운 그런 이 공작 임무가 아니었나,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원정아 씨 얘기가 100만 불 정도는 선불로 낸다. 김정남 정도의 인물을 암살하려면은 그 정도의 외화는 북한이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봐서는 김정남이 죽었는데 100만 불은 고사하고 뭐 10만 불도 좀 아까웠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안 주고라도 암살할 수가 있는데 100불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여자 말은. 그리고 이짝 그 호안티용이라는 도안티용이라는 그 베트남 여성은 뭐 250만 원,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250만 원 정도 말레이시아 돈, 우리 한국 돈으로 그 호텔에다 이제 지불하고 다 3일도 있겠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민용 가지고 나오면서
이런 여성들을 하면서 뭐 100만 불 정도까지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물론 옛날에 뭐 우리 한국 김포공항 뭐 테러 할 때는 85년도에 95년 그때 테러 할 때는 뭐 500만 불인가 뭐 테러 분자들한테 줘가지고 폭파시키려고 했다 이제 미쉐쿠 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적도 이 있었군요. 5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그 돈을 안 주고라도 자기네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꼬리 자르기 말하자면 북한 소행이 예. 아니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그 다국적 여성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훈련을 시켜서 한 것 같은데 물론 뭐 돈이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지만 지금 북한이 돈이 상당히 지금 목말라 하는 상황에서 뭐 100만 불까지 투자하면서 예. 그 암살할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이제 저렇게 돈 말하자면 이렇게 정보 활동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돈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에 북한 돈이 공작금이 예. 국제적으로 통용될 때하고 다르다. 지금은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금융 거래는 다 워치하고 있어요. 다 감시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감시가 굉장히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돈을 보내는 것도 저렇게 엄청난 외화를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또 이 외교관 행랑을 통해서 저렇게 거금을 보내기도 쉽지가 않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저 외교관 행랑에다 넣다 하더라도 다 레이더에 걸리긴 검색을 걸립니다. 하죠. 예. 걸리는데 외교관 행랑이기 때문에 불문에 붙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현지에 가장 공작업체가 있어가지고 네. 그 지금도 뭐 한우린인가 누가 거기서 이제 거기 무슨 회사 하나 설립해갖고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북한이 이제 공작용으로 쓰기 위해서 기업체를 현재 말하자면 설립을 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거금이 만약에 김정남 암살과 같은 특수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그 자금 흐름을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금방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남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볼 때는 100만 불 옛날 같으면 쓸 수 있지만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잠시만요. 지금 강 교수님 지금 나오는 속보가 뭐냐면 지금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하고 있는 내용인데 김정남이 자연사한 거라고 주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이 발표하는 어떤 부검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미 벌써 17일 날 이야기 말레이시아 대사가 새벽 1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맥락에서 계속해서 지금 자연사다, 심장마비다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몰아가려고 하는데 자, 자연사고 심장마비면 보민이 졌잖아요. 보민이. 그렇죠. 인도네시아 심장마비든 돌연사든 간에 보민이 일단 뭐 마스크를 하고 유해를 가했던 사람이 있게 되면 CCTV가 다 있는데. 네, CCTV 있게 되면 이게 북한에서 저렇게 발표할 게 아니라 자기 김정은의 지도자의 친형인 김정남이가 저렇게 됐는데 일반 국민이 저렇게 됐더라도 빨리 범인을 색출하고 부검 결과를 통해 가지고 사인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저건 비정상 국가라는 걸 자기네가 지금 뭐 중고로 내놓는 거나 똑같지 않아 이렇게 봅니다. 저게 어떻게 비정상 국가지 자기 국민이 김정남이 아니더라도 돌연사했던 사인했던 누구에서 타인에서 타살됐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사인을 적극적으로 규명해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정상이죠. 제가 보면 왜 그런 걸까요? 저렇게 북한이 나오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잠시만요, 정 교수님. 지금 이 장면이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Next of kin of the deceased,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body was rotted, burnt, or turned into skeleton. As long as the citizenship is clear, his identification is 말레이시아 confirmed by 북한 the embassy. 대사가요.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이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지금 기자회견을 이 시각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김정남이 자연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시신을 부검을 원래 애초에 반대를 했었죠. 네. 그 부검 반대한 거에 이어서 사망자 유족의 DNA를 요구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시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레이시아 정부는 유족들에게 주겠다는 입장이죠. 왜 저렇게 나온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게 북한의 암살 공작이 됐든 납치 공작이 됐든 항상 부인을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은 시기적으로 김정은까지 인권 제재의 대상이 돼가지고 국제 형사 재판소에 세워야 된다. 이게 유엔이 결의한 결의 안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북한의 인권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국제 제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가지고 북한이 지금 초기 단계에서까지 북한과 연계성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더군다나 3월 달에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이사회가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저렇게 시급하게 부인하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급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정남이 지금 이제 독극물도 분석하고 있고 여성 2명이 잡혔는데도 저렇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 김현희가 대한민국 땅에 살아있는데도 칼 폭파 사건을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김정남 사건을 부인하는 것은 예. 북한이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거부 전략 중에 하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 하나도 없고 지금 DNA 샘플을 요구하는 것도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는 뭐냐? 이게 김정남이의 시신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정상적인 그 국제 관행과 규범에 따른 말하자면 신원 확인과 그다음에 부검을 거부한 것도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이 노출될 것을 예.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기자회견까지 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 예. 현지 북한 대사가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 거부, 부인 활동을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과의 연계가 심하다. 이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북한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모든 테러는 우리 한국과 연관된 테러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뭐 관계없다고 하지만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국제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항을 잘 경비 못했다는 수치로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테러가 거기서 현장에서 일어났고 테러 사진이 나오잖아요. 동영상까지 있는 바당에.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이 우리 뭐 옛날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정부 경찰 수사도 옛날 우리 한국 정부에서 조사한 것과 같이 믿지 못하겠다 하면 그건 우리 한국 정부에는 통할지 몰라도 여론이 통할지 몰라도 예. 말레이시아 정부하고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레이시아 정부는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3자거든요. 아니 그렇죠. 3자인데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럴 겁니다. 왜? 그리고 아니 지금 자기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네 국민이 테러당해서 죽었는데 수사하지 말라는 나라는 세상에 처음 볼 겁니다 아마. 오히려 사인을 규명해달라고 부검도 하고 철저해서 범인을 잡아달라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늘 그 대사를 불러다 강력히 처치했다는 거 항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또 지금 저렇게 발표하면서 경찰을 못 믿겠다. 뭐 시신 부검도 잘못된 거다. 뭐 이제 그런 것들 자연사라고 또다시 말하는데 예. 자기네는 시신 부검도 안 하고 어떻게 자연사라고 합니까? 나 그러니까요. 수사도 안 한 당사자가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북한의 오리발식은 우리 한국이면 통할지 몰라도 해외 제3국하고는 통하지 않아. 그게 바로 사건이 바로 미얀마 사건이죠. 예. 외교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왜 미얀마에서 아웅산 국립묘지를 폭파했을 때 체포돼서 중인들이 다 자기가 맞다고 했는데도 북한에서는 아니다 이러고 데리도 안 가고 예. 한 사람 총살됐잖아요. 거기서 사형 언도 받았어요. 사형 언도 받은 사람 시체도 안 가져갔습니다. 그 모든 거기서 죽은 사람 시체를 다 버렸어요. 그렇게 지독한 나라가 예. 비인간적인 뿐만 아니라 비인륜적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독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거죠. 제가- 그냥 버려버리는 예, 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이 저렇게 강력 반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북한한테 이롭지 않다. 예. 특히 저런 그 비정상적인 현지 대사의 활동이 말레이시아 정부를 굉장히 자극해가지고 예. 오히려 말레이시아 정부는 본래 이런 공안 관계, 이런 법도 굉장히 엄하고 이 경찰력도 이런 경찰과 SB 그 말레이시아 정보기관 예. 이런데도 그 수사력 정보력이 굉장히 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것은 말레이시아 정부도 자극하고 예. 굉장히 오히려 북한 스스로 고립되는 국면을 더 빨리 초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